밤에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정도로의 어떤 급격한 추락,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매도 클라이막스에 대한 시그널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엇으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락을 기대하는 요소들. 꼭 지금은 이것이 떨어져야지만 우리한테는 조금 편해질 수 있는 그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셨겠지만 원달러입니다. 우리는 현재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 측면에 있어서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주어야만 우리 주식시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외환당국이 정말 일을 안 하나? 아예 모르나? 할 정도로 좀 깝깝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인플레가 심각하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때문에 한국은행조차도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까지도 한 거지 않습니까? 연준보다도 빨리, 어느 중앙은행보다도 빨리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서 환율 관리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이나 수출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받게 되는 프레셔가 얼마나 커질 거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라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빨리 안정되기 위해서 하락해야만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매도 클라이막스의 시그널이 될 만한 내용, 이거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체예요. 정체라는 거는 우리가 오르는 거냐 내리는 거냐 두 개 하나만 결정짓는 것이 중요하다라 보실 텐데, 옆으로 눕는 그 수평적인 것도 하나의 방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릴 이유도 없어, 이런 반응이 나와주게 되는 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에너지 가격, 각종 물가 상품 가격이라는 거. 이 요소가 충족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절대 우리 경제 입장으로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경제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환율이 불안정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요소 등이 오히려 지금 해가 되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체되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서서히 매도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산유국들이라든지 러시아 쪽 얘기라든가 이런 공급단에서 공급을 통해 가격에 대한 조정 능력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라면 시장은 안도하면서 이제는 위험자산 쪽의 투자에 대한 기회를 찾으려는 그 스탠스를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 자체가 매수세를 약화시키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하는 조건 가격이 회복되는 부분 등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달러는 그냥 정체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금리도 너무 빠른 속도를 우리가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금리는 오르는 방향이 정상적인 자신의 추세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현재 매도 클라이막스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인 거고, 여러분들 기준을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수 있다. 이 신호는 정말 뭔가 오버슈팅이었다, 지금의 환율 추이라면은, 그러면 진짜 우리 국내 증시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크고, 특히 코스닥은 이 환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바닥을 드러내면 코스닥도 바닥을 드러내요. 그거는 지난 10년 넘게 진행되었었던 상황에 가장 불변의 진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캐치 포인트로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